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오늘 아침에 다들 좀 불안불안해 하는데 종목들을 빅히트를 TP를 올리셔가지고 내가 아침에 좀 모닝 미팅 때 계속 물어봤었는데 계속 전화 오나 보네. 네. 짧게 하고 갑시다. 저도 지금 회의 들어가야 돼서. 네. 빅히트 하여튼 저번에 바이콜을 하셨죠. 그때 좀 네. 쌀 때 하셔가지고 좋았던 것 같은데 네. 어쩌면 오늘 TP를 또 올리셨는데 제가 아침에 너무 세게 올린 거 아니냐 좀 지적을 했었는데 네. 나한테 강하게 어필을 하면서 막 째려보면서 막 얘기를 했기 째려보지 않았어. 그래갖고 남자들이라면 더 심한 말 하려고 그랬는데 나를 보는 시선이 굉장히 막 저 알지도 아니에요. 못해서 까보고 있어 저게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네. 왜냐면 주가가 오늘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랬던 건데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도 네. 애널리스트가 자신감 있게 했기 때문에 빅히트. 예. 네, 빅히트 어제 투자 관련해서 공시 2건이 나왔었고요. 제가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이제 프리뷰 내면서 빅히트 바이콜 드렸었고 이제 최선호주로 TP 25만 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 자료 내면서 이제 TP를 35만 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고요. 관련된 이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위버스 플랫폼에 대한 가치를 좀 밸류에이션을 다시 좀 재밸류하면서 이쪽에 좀 무게를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제 네이버랑 YG 플러스 관련해서 이제 빅히트 플랫폼 관련 투자를 공시를 했고요. 이제 관련된 두 이벤트의 공통점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마디로 이제 서로 잘하는 분야를 이제 가져와서 이제 협업을 분업화해서 이제 빅히트 관련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팬 플랫폼을 더욱더 이제 확장하고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키우겠다라는 이제 이런 의지로 이제 초석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 통틀어서 사실상 글로벌 팬 플랫폼 위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 빅히트만이 유일무이하게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애초에 이제 제가 커버리지를 게시를 할 때부터 이쪽 위버스 플랫폼의 밸류에이션을 PE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0배 정도 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너무 엔터 밸류에이션 치고는 피어 대비 좀 비싼 거 아니냐라는 제가 지적이 그때 얘기도 기억이 네, 있으셨는데 피어 자체가 잠깐만 피어가 미국의 그 로페 제가 유명한 가수들이 있는 그룹이었는데 왜 지금 상장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밖에 없고요. 3대 레이블 중에 이제 워너뮤직 브라더스밖에 유일하게 상장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 기준으로 삼았고 그게 이제 적절하냐는 거지. 피어가 너무 적고 네. 너무 그거는 훨씬 다양한 아티스트가 있는 거 아니고 빅히트 하나밖에 없잖아. 저희도 빅히트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고 이제 위버스 플랫폼 안에 점차 이제 국내 입점 아티스트들을 확충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도 좀 활발하게 컨택 포인트를 넓혀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뭐 처음에는 이제 BTS를 시작으로 했지만 점차 이제 국내 주력 아티스트를 포함해서 해외 글로벌 아티스트까지 이제 플랫폼에 입점을 하게 된다면 해외의 글로벌 레이블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도 좀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엔터 기획사들 중에서도 이런 빅히트가 가진 위버스 플랫폼과 같은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레이블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엔터 피어로 삼고 거기에 이제 프리미엄을 부여를 하는 게 저는 정당하다라고 애초부터 이제 지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TP 업사이드 부분은 2021년, 22년도로 갈수록 우상향하는 그림이 맞고 이제 순이익이 개선이 되면서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 플러스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까지 확장이 더해지면 거기에 이제 60배라는 밸류에이션을 적용한다면 이제 35만 원까지는 봐주셔도 좀 되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투자권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엔터사들이 굉장히 오프라인 콘서트를 못하면서 좀 지난해 힘든 한 해를 보낸 건 맞지만 또 위기가 곧 기회라고 어떻게든 좀 온라인 쪽 플랫폼을 새로운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브이라이브 같은 경우는 사실 빅히트의 위버스와 견주어 봤을 때 MAUA나 누적 다운로드 수가 훨씬 더 규모 면에서는 크지만 네이버 자체적인 이런 플랫폼 안에 채울 수 있는 엔터 기반의 이런 콘텐츠들이 지속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 이제 빅히트와 손을 잡은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제 빅히트 자회사 BNX에 제3자 유증 방식으로 3,500억 원 정도 투자를 하고 이제 빅히트가 4,100억 정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구주 600억 그리고 신주 3,500억
2천억 정도로 투자를 하고 총 1차, 2차 나누어서 투자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2차까지 끝나고 난 후에 지분을 BNX를 보면 이제 49% 지분을 네이버가 가져가고 51%의 지분을 빅히트가 소유를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두 회사가 모두 이제 BNX를 이제 나누어 가지는 모습을 띠게 되고요. 이제 자회사 BNX 같은 경우는 네이버의 브이라이브 사업부를 아예 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빅히트가 투자하는 신주 3,500억 가운데 한 2천억 정도 규모로 이제 브이라이브를 사오는 사업부를 아예 가져오는 데 쓸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700억 정도를 이제 YG 플러스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YG 플러스는 이제 YG 엔터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고요.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앨범의 음반이나 그리고 음원을 유통하는 그리고 MD 사업을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YG 플러스 지분을 이제 빅히트 측에서 빅히트와 이제 BNX가 이제 동시에 투자를 하고요. 빅히트 같은 경우는 300억 그리고 BNX는 400억 정도로 나누어서 이제 YG 플러스 지분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지금 YG 엔터가 가지고 있는 YG 플러스 지분율이 한 37% 정도 되는데요. 이 역시 이제 빅히트와 BNX가 YG 플러스 지분을 모두 다 가져올 경우에는 YG 엔터의 YG 플러스 지분은 한 26%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한 10%포인트 낮아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빅히트 같은 경우는 한 7.8%, BNX는 한 10.2%를 YG 플러스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부분에 있어서 역시 네이버 브이라이브 그런 연장선과 마찬가지로 이제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빅히트의 국내 음반과 음원을 유통을 담당을 하게 되고요. 이제 빅히트와 BNX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이런 위버스 플랫폼 확장을 도모하는 연장선상으로 이제 YG의 글로벌 팬덤 비즈니스를 확보한 뭐 블랙핑크를 필두로 해서 이제 YG 소속 아티스트의 이제 글로벌 멤버십 관련 사업은 위버스의 이름을 하게 되는 양식으로 이제 사업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서로 엔터사 간에 이제 시너지를 극대화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제반을 협상해서 전개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엔터를 담당하는 입장으로서 봤을 때 사실 글로벌 팬덤이 기반이 되어야 이런 팬덤 플랫폼이나 이런 비즈니스 확장 구조가 유효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BTS 같은 경우는 글로벌 아티스트로서 너무나 명백하게 자리를 잡았고 이제 차후에 BTS를 제외한 아티스트 가운데에서도 이제 블랙핑크가 이제 유튜브도 그렇고 글로벌리 봤을 때도 이제 그런 인지도 측면에서도 훨씬 더 걸그룹 중에서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빅히트와 YG가 만나서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이제 K-팝 플랫폼의 이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두 양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사실 플랫폼 베이스로 시작을 했고 뭐 스트리밍 관련 서비스나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한층 더 우위에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기술적인 측면은 그쪽이 더 전문적이기 때문에 서로의 강점을 가지고 보완하는 윈윈 전략으로 가져가지 않았나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에 대해서는 이제 위버스 플랫폼의 기술적인 지원 플러스 아티스트의 이런 IP 확보 차원에서는 모두 다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2021년도에 그럼 위버스의 비중이 매출에서 얼마나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3페이지에 제가 차트를 실어 놓았고요. 그림 4번 봐주시면 기존의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는 이제 향후 올해 좀 동사의 이런 중장기적 키 비즈니스로 인해서 한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동의한다니까요. 나도 빅히트 그 안지나 연구원의 논리도 동의라고 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땡겨 와서 쓰는 거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 미래의 변화를. 네. 근데 이제 그 플랫폼 기업에 밸류를 주는 게 맞는 건지 이게 아까 아침에 그래서 아까도 모니미트 이거 갖고 자꾸 논쟁을 했던 건데 나름 저는 네.
저는 그게 사실 상장 전에, 그러니까 10월에 상장을 했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위버스나 이런 위버스 샵을 통해서 발생되는 MD 라이선싱 이런 매출 부분에 이제 많은 뭐 지속해서 왔던 논쟁이에요. 이쪽을 플랫폼에 맞아요. 밸류를 줄 건지 아니면 엔터 비즈니스로 봐야 그러니까 될 건지. 플랫폼에 밸류 네, 주자는 거잖아 네, 지금. 네, 그렇죠. 이제 본업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본업에 충실하되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건 플랫폼이 맞고 그때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입증이 된 건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이제 플랫폼인 네이버가 이제 JV를 맺을 정도로 이제 빅히트의 플랫폼에 이제 사업부를 양수를 했다는 건 그만큼 이쪽 플랫폼의 커질 가능성을 이제 빠르게 이제 읽고 합류를 시장의 퍼스트 티어를 같이 누리겠다라는 이제 합류를 한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고요. 이제 V 라이브 사업 자체를 아예 위버스 BNX에게 이제 양도를 한 측면을 좀 높게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것 자체가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로서의 우위를 가져가고 있고 여기에 엔터의 IP 컨텐츠를 동시에 이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충분히 좀 입증을 받지 않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초반에 이제 상장하고 나서 수급 이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논란들이 될 만한 부분이 일정 부분 있었지만 이제 수급 부분도 그렇고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로 봐야 되는지 이런 뭐 여러 관점의 차이들도 이제 점차 좀 하나씩 증명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추후에 더 나올 뉴스나 뭐 더 긍정적인 이벤트가 있다면 일단 이렇게 플랫폼을 확보를 해 놨으니 여기에 이제 플로가 많이 나올 거라 이거죠. 해외 쪽에 내 아티스트라던가 정말 메인 아티스트들이 입점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엔 어떻게 보면은 빅히트의 위버스 플랫폼밖에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규모 면으로 보나 이제 트래픽 유도 뭐 이런 측면에서 보나 그래서 이쪽으로 먼저 컨택 포인트를 높게 가장 먼저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하여튼 오늘 사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마이너스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마이콜했던 종목인데 그래도 자기의 의지를 담아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건 감안해서 좀 봤으면 좋겠다. 하여튼 미래의 빅히트가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난다면 분명히 밸류에이션을 그 정도 줄 수 있는 거니까. 엔터 플러스 플랫폼. 엔터 플러스 본업은 잃지 않아야죠. 네. 알았어. 네.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날 너무 째려보지 네? 마시고 아까 밸류는 분명히 아니. 밸류는 분명히 누군가 이의를 제기할 거야 오늘 마냥 하시면. 뭐 늘 받아왔던 부분이라서. 오케이 네.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예,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 네. 감사합니다.